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하루였고요. 코스닥 시장이 유독 장대 음봉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낙폭이 커졌어요. 2.4%가 들었습니다. 2.4%.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시점인데 3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오늘 결국에 800포인트를 붕괴되고 장을 마쳤죠. 1월의 마지막 날인데 좀 반등을 좀 많이 바랬었는데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이렇게 코스닥 시장만 하락하고 있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전반적인 포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해요. 영상 시작 전에 주필승 투자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코스닥 시장. 정말 큰일 났습니다.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주봉인데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음봉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초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증시예요.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이나 유럽 다 괜찮은데 왜 우리나라만 빠지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오늘 댓글에도 조금 공감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님이 지금 증시의 외국인 자본 유출, 그리고 국방장관 신원식 외신, 그리고 인터뷰에서 전쟁할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이제 신원식 장관이 조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임 대통령도 계속해서 북한과 적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자금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옆나라 일본으로 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동 지방에 상당히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좀 불안한 걸 싫어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 자금이 유출됐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들도 코스닥 주식들을 매도하고 있어요. 이런 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얘기 또 나왔는데 북한이 선거 개입을 위한 가짜뉴스 도발 예상한다.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불안하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상당히 강대강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인식을 주게 됩니다. 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도 중국과 일본, 미국 요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인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점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오늘 매매 동향을 잠깐 볼게요. 잘 보시면 외국인 기관 코스닥 시장에서 양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 개인만 매수하는 이런 시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2.4%, 결국에는 개인들만 사가지고는 주식이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보시다시피 기관들이 더 팔았어요. 최근 들어서는 투신이나 이렇게 사모펀드,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를 나서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 연초 들어서 계속 큰 매도를 남겼고, 최근 들어서는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또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장중에 엄청난 장중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피차익 거래로 800억의 매도, 그저께는
2천억의 매도가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볼 건데요. 코스닥 시장의 기관 투신이죠. 대표적인 투신이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3일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그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투신, 그다음에 연기금, 그다음에 사모펀드입니다. 얘네 셋이서 그냥 코스닥 시장을 그렇게 해서 팔고 있어요. 반대로 이 거래소 시장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을 매도하고 거래소 시장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매수 주체가 없고 코스닥 주도주가 없는 시장인데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까지 주식을 매도하니까 전체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유가 없는 그런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만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고 최근에 거래소 시장이 좀 움직이니까 거래소 시장은 개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거래소 주식은 매도하고 코스닥 시장은 방어하고 있는데 지수는 거래소는 버텨주고 코스닥은 떨어지고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서 개인들의 피해가 가장 크게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소통방에서도 요 문구 말씀드리면서 대통령 리스크가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좀 외교적으로도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자꾸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점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다. 누가 주식을 사겠어요. 그죠? 아무리 부양책을 계속해서 지금 여당에서 좋은 부양책을 내고 있고 공매도를 금지하고 뭐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이러고 있지만 증시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당국에서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들만 피해 보고 있잖아요. 그죠? 코스닥을 사고 있는데 빠지고 거래소를 팔고 있는데 거래소 주식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개인들만 큰 손해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이유 없는 하락은 물론 반등이 좀 나오겠지만 지금의 하락은 좀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가 조금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와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급등 나오고 조정받고 급등 나오고 조정받고 요거는 과거에 우리가 에코프로 매매 초반에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조정받고 이제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많이 올라가면 좀 조정을 받고 또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크게 조정을 주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양봉 나오고 또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물론 이제 이때는 그 상당히 강력하게 개인들이 그 에코프로 포모라 그래갖고 상당히 많이 몰리면서 가파르게 갔어요. 생각보다 요거보다는 조금 완화되게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많이 올랐지만 또 눌리면 또 올라가고 눌리면 올라가고 HLB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효과에 비해서 신약 개발로 인한 효과에 비해서 매출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좀 있는 그리고 고점들을 다 갱신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공매도가 많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숏 커버링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월, 5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크게 뭐 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눌리면 또 반발 매수가 꽤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눌리면 또 반발 매수가 나와서 또 N자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한번 N자형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나와버리면 계속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예. 그죠? 왜냐하면 시장이 HLB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많은 개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안 팔아요. 기대감이 앞으로 올라갈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쉽게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HLB를 갖고 있는 골수들은 상당히 싸요. 싼 가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조정폭에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그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만 불안하니까 저번처럼 루머로 폭락 나오니까 야 큰일 났다 하고 막 시장가에 매도 때려가지고 물량 뺏기고 이러지, HLB를 좀 오래 갖고 있었던 분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오래됐어요.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LNF는 여기 HLB죠. HLB는 이렇게 오랜 동안 거의 15년, 16년 동안에 이렇게 우여곡절, 요것 때문에 진양권 회장이 사기꾼이다, 요걸 엄청나게 먹었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신약 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보통 이렇게 10여 년을 넘게 고생하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겁니다. 요게 한 16년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되면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은 다 해놨기 때문에 올 9월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점점점 반영이 될 거고요. 제가 그리고 3월 20일 FOMC 늦어도 이 이후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5월부터 선반영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는 제약, 바이오 이쪽이 강세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연찮게 또 3월 말에 이 HLB의 마지막 또 리뷰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또 반영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올랐기 때문에 눌릴 수는 있겠죠. 눌릴 수 있지만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요게 이렇게 안 나와요. 요거는 이제 성과 냈다가 아니다, 성과 냈다가 아니다, 성과 냈다가 취소됐다,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요거를 다 극복하고 지금은 판매가 될, 승인이 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임상 결과가 데이터로 나와줬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상당히 찬사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현재 시판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FDA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초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매출 찍고 2조 3조 찍고 영업이익률이 80%, 어마어마한 거대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 물론 이제 너무 좋은 얘기만 드려가지고 중간중간에 임상 실패하면 어떡하냐. 물론 임상 실패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바이오 주식은 어쩔 수 없어요. 임상 실패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나 기대하는 이벤트로 봤을 때는 실패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소통방에 오시면 HLB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HLB가 좀 궁금하시거나 그 밖에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 시즌에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있던 저 PBR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저 PBR 관련주들도 지금 뽑아놓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를 다 소통방에서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소통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연락처 보이시죠? 1657-8694로 신청만 해주시면 돼요.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문자가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의 그 하락에 여러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좌가 다 녹아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이유 없는 하락이 나오니까. 그죠? 수급에 장사 없잖아요. 그렇게 때려버리는데. 하지만 좀 정상화 될 거고, 그리고 새롭게 움직이는 섹터들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하락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이거죠. 요게 새로운 변화예요, 여러분. 요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요게 뭐 잠깐 지나가는 거라고 자꾸 뉴스에 나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본을 꼭 닮은 정부의 저 PBR. 이거를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웃 나라의 효과를 보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에는 권고예요, 권고. 권고해라. 권고로 시작했죠. 근데 누가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좀 강제적인 게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요때부터 기업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찍혀가지고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대요. 이렇게 0.5배, 0.3배, 0.6배 있는 이런 저 PBR 주식들을 명단을 작성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해서 안 된다 그러면 시장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에는 뭐 처음에는 잘 안 먹히겠죠. 그런데 이제 누구나 항상 걸리는 거 있잖아요. 시범 케이스에 한번 걸립니다. 시범 케이스에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다 할 거예요. 그죠? 요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 단순히 끝나는 이런 어떤 테마나 이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근간을 바꿀 수 있는 큰 변화예요. 요게.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부가 시작을 하잖아요. 증시에서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마라. 요겁니다, 요거. 절대 주식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맞서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 정부가 칼을 빼달았잖아요. 물론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선거와 관련된 이런 이제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부양책이 한번 나오고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눈치를 채고 있는 기관들이 벌써 눈치를 채고 있잖아요.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코스닥에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요게 어디로 가느냐, 이 거래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닥 지수가 빠지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지금 코스닥 지수가 빠지는 원인 중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외국인 매도도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기관의 매도, 이 매도가 나오고 이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하는 요 물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요게 단순간에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요 거래소 시장으로 많이 갈 거예요, 기관들이. 요게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동을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야 이거 왜 빠지냐 이렇게 되는데, 요게 그 기관의 자금이 과거처럼 막 펀드가 막 옛날에 그 사모펀드 늘어나듯이, 아니면 미래세 공모펀드 뭐 인디펜던스 데이 뭐 인사이드 펀드 뭐 1조씩 들어올 때 요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기관이 돈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관이 돈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매도하고 옮긴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근데 요게 코스닥을 매도하고 거래소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게 대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 저 PBR 종목, 소위 옛날에 가치 투자, 요런 게 안 됐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밀어주질 않으니까. 아무리 뭐 저퍼다, 저 PBR, 이거 갖고 오면 뭐합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요거를 좀 약간 주입식이나 좀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게 아주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의 대변혁이에요. 그죠? 요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자, PBR이 1이 안 되는 기업들은 정부가 주가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해라. 그리고 주주가치 높이는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가 리스트를 만든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겠다라는 거고, 또 주주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저 PBR 종목들을 지수로 만들어가지고 ETF 만들어가지고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펀드에 넣고 이렇게 주식을 사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대변화입니다. 이게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에요. 이게 이 정책에 맞서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책에 순응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법니다. 아시겠죠? 이게 대변화가 나타나는데, 요게 그 소위 말해서 이 테마주처럼 뭐 한도금 관련주 요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주로 어디에 많이 있냐? 이 거래소 시장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맨날 코스닥의 테마주만 매매해 갖고 잘 모르시는데 이 거래소에 싼 주식들이 널려 있어요, 지금. 이게 앞으로의 변화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투자의 방향성을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포트도 좀 많이 바꿔야 되고, 그래서 소통방에서 좀 포트도 많이 바꿀 거고, 많은 변화. 여기 말씀드렸죠. 뭔가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 포트를 좀 바꿔 놓아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 PBR주는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요게 기간이 좀 있어요. 하지만 알아서 올라가요. 종목을 많이 사놓으면 됩니다. 이 종목, 이 종목. 저 PBR 사놓으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움직일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요 관련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하여튼 요게 단기간에 끝날 그런 게 아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근간을 바꾸는 대개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주가를 부양할 거냐?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을 확대하는,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바로 배당에 있죠. 배당률이 너무 낮아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미국이나 뭐 일본처럼 좀 배당률을 올려가지고 증시를 좀 부양하겠다. 그죠? 일단은 뭐 상장 공기업들은 아무래도 정부의 기조를 처음으로 따르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 좀 제가 뽑아놓은 게 있어갖고 그것도 소통방에서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요거는 이제 다가 아니고요. 좀 대형주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들이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 PBR 종목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1배가 시가총액과 자산가치, 요게 이제 또이또이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배인데 1배보다 밑에는 이 청산가치라고 그러죠. 회사를 완전히 다 뭐 지금 당장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가치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거예요. 청산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K나 삼성물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삼성물산은 자사주 소각을 벌써 삼성은 빨라요. 발표했습니다. 한화 0.22배밖에 안 돼요. 하나는 아무래도 자녀 증여 문제가 조금 걸려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또 있으면 잘 안 올리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최강산업 요즘에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요게 한 주가 95만 원인가 90만 원대라 일반인이 못 사요. 기관들의 혼자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엄청나게 올랐고, GS, LG 대부분 이제 지주사가 많아요. 지주사가 많고, 그다음에 롯데지주, 최근에 이제 공기업 한국전력과 현대백화점도 엄청나게 쌉니다.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거래소 있잖아요. 거래소.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을 매도하고 이 거래소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금의 이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삼성물산, 장 끝나고 나왔죠? 주식 소각 결정, 590만 주, 약 600만 주를 소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사주를 얼마큼 갖고 있냐면, 자, 삼성물산의 주주 현황인데, 보시면 이재용 외에 33% 6천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자사주가 2,300만 주가 있어요. 2,300만 주. 요 중에 약 600만 주 정도를 매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소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매각이 아니고 소각이에요.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 주식만큼. 이 주식 수가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만큼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이게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보시면은 삼성물산은 다 알고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최근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삼성물산 참 왜 오르지 했는데, 이런 현상을 알고 있었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거죠. 아무튼 이게 빨라요. 자금이 이렇게 몰리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코스닥 팔아야죠. 코스닥 팔아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앞으로 이게 지금 시범 케이스로 지금 삼성물산이 시작했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를 올랐다가 여기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갑니다. 과거에 롯데 칠성이 과거에 한 만 원? 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이거 옛날 거는 만 원이고
뭐 한 8만 원 정도 잡았다 합시다. 8만 원짜리가 100만 원 넘어갔잖아요. 롯데칠성 매매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요게 물론 이제 한 5년에 3년에서 5년 정도 걸쳐서 올라갔긴 했지만 롯데칠성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 저 PBR로 시작을 해서 산업이 또 어떻게 성장을 하면서 또 많이 올라가서 실적도 내주면서 올라갔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때 기관들이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매니저들도 못지 많이 설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던 바로 롯데그룹주였어요. 아시겠죠?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트 성장하면서 신세계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시기. 이게 1년, 2년 끝난 게 아니고 거의 5년, 6년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뭐 20배, 30배 올랐거든요. 이게 지금 시작해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물론 이제 큰 것들이니까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또 작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소형주 이런 것들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소 주식이 많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자금이 이동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이동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신 분과 모르시는 분은 엄청난 차이가 곧 나타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테슬라 현재 시간에서 또 2.5% 자꾸 사고를 치고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아서 올라가야 또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좀 올라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주변 환경이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에 있고요. 또 거기다가 기관들의 코스닥 시장 매도까지 이어지면서 지금의 코스닥 증시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잘 견뎌줘도 시간이 만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 3월부터 조금 반등의 그런 국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라줄 건데, 지금처럼 계속 흘러내리면, 지수가 흘러내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사실 뭔가 좀 변할 수 있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음봉이 나오는 모습,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빠지면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보였는데, 아시다시피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시즌이 곧 도래할 거고, 이에 따른 수혜주,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혜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PBR 관련주들의 부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코스닥 시장보다는 먼저 거래소 시장이 주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번에 HLB도 거래소 이전 신청을 해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승인이 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코스닥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전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 먼저 떠나면 어떡하냐 이럴 수 있는데, 뭐 되면은 또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이와 관련된 비중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거고, 뭐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되긴 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HLB 마저 옮겨버리면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우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결정된 건 아닙니다. 확실히 아무튼 2월 말이나 3월 달 정도에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시장. 그래서 텔레그램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다른 방이 없습니다. 텔레그램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딱 요거 한 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톡으로 운영하는 거는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칭하는 사기 세력들이 있습니다.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요.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무료 아닙니다. 무료 들어가는 순간 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무료방을 없앤 거니까
함께 하실 분 신청하시고요. 올해부터 시작돼서 25년, 26년 금리 인하 시즌이 월 3차례씩 시작됩니다. 요때 개별 종목,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들, 그리고 다른 섹터들, 그리고 PBR 종목들도 많이 움직일 겁니다. 이럴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장세에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면 돼요. 저희 말씀드렸지만 HLB 저희 수익률 얼마입니까 지금? 벌써 110%가 넘었죠. 흔들려도 끄떡 없어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괜히 계신데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크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4층으로 더 이상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 제가 아는 분들이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어요. 주피승을 4층에서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다. 어떤 분은 수천만 원을 또 손해봤다. 왜 수천만 원씩 두고 가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 써 있잖아요. 금액 1년 단위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 9만 원. 월 9만 원이에요. 3개월에 21만 원. 한 달에 7만 원꼴. 할인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22만 원, 22%씩. 그러니까 월 7만 원씩 해갖고 받아볼 수가 있는데 왜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가입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수백만 원. 이런 거 받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다 사칭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멤버십이 들어왔다가 해지하면은 최소 3개월 동안 가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칭 세력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지책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 금액도 제가 일부러 오픈을 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아니면 다 사칭이에요. 카카오톡 사칭, 뭐 다른 방 제휴했다, 무슨 팀장이다, 다 사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금액이 여기 틀리면 다 사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와 함께 하실 분, 여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크게 변하고 있어요. 요거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천지 차이가 날 겁니다. 아시겠죠? 1657-8694 신청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안내 문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인원이 이제 차면 이제 그만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시간 다치기 전에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약장수가 아니에요. 분명히 누가 어느 분이 이러니까 또 약 받다고 그러시는데 절대 약을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크게 당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종목도 말씀드리고 시황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댓글 보시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포를 일부 매도하고 HLB 500주를 매입하셨는데 단가가 높아서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불안해하지 말고 시세를 보지 말고 이 회사를 공부하세요. 그 시간에 정말 이게 갈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렇게 체크를 하셔갖고 공부하시는 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시고, 여기 나오네요. HLB 진양곤 회장이 하도 사기를 많이 쳐서 바이오 쪽 투자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 이게 진짜 불안합니다. 근데 요거는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게 세계적인 석학들이 임상 결과가 있잖아요. 임상 데이터는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과거 얘기예요. 과거에 불안할 때 얘기고,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를 사기를 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좀 6만 7천 원대 늦게 사신 분도 계세요. 최근에 사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가짜뉴스 때문에 저번에 흔들릴 때 추매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HLB를 갖고 계시잖아요. 5만 원에 150주. 싸게 사신 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3만 3천 원에 나갔기 때문에 3만 3천 원대 이하로 사신 분도 꽤 많습니다. 제 지인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 지인도 집 아파트 팔아가지고 샀다고 3만 원대 미만이에요. 얼마겠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엄청난 수익을 갖고 가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제가 나중에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소통발 보고 포스코 홀딩스를 손절하고 HLB로 갈아탔습니다. 평단은 61,490원이고 13% 수익 중이다. 얼른 포스코 홀딩스 손실분을 복구하고 싶네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어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사기 힘든 가격대잖아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죠? 여기 이 자리에서 사라고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죠? 이거 누가 얘기 안 해주면 못 사요. 여기다 대고 사라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1차 매수 여기서 했고 2월 초에, 그 다음에 12월 초에, 그 다음에 여기 이날 다시 말씀드렸죠. 여기 2차에 가서 1차, 2차 했고 3차는 아마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도 괜찮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해주면 누가 사냐고 이거를 못 사지. 그죠? 그래서 이 회사의 성장성을 믿으시고요. 예, 많은 호재가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다. 예, 눌림목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지금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물론 이제 FDA 승인이라는 예, 그런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통과가 될 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통과가 아직 되든 안 되든 간에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3월하고 5월 이벤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가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선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눌리면 좀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게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도 금양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콩고 그다음에 몽골 여기 가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죠? 그거 생각하면 이거는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건데 그리고 9월부터 매출이 발생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최초의 1차 간염 치료제가 생긴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접목해 보면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겁먹을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셀트리온도 40조, 50조 갔는데 HLB가 40조, 50조 못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초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최초라는 게. 물론 이제 긴 얘기죠. 바로바로 못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불안한 장세에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올라갈 때를 상기해 보시면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나라의 정책에 절대 맞서면 안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변화되는 거, 실제로 자금이 이동하는지를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그래요. 코스닥에 나 물려있는데 어떡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지 자금이 벌써 거래소 쪽으로 옮겨 버렸어요. 벌써 기관들은 코스닥을 버리고 거래소로 가고 있고 저 PBRU로 몰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코스닥의 저퍼주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 이런 움직이는 종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코스닥이 빠져가지고 여기 포트를 좀 바꿔야 되는데 조금 반등을 확인하고 바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방에서 제가 PBR 종목들 많이 사놓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됩니다. PBR 종목은 알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이 날 것 같고요. 연말까지 아마 큰 수익이 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샀다 팔았다 안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 PBR 주식이 왜 올라가는지 알게 되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안정적인 수익이 꾸준히 날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큰 변화를 읽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